1월 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또 이 한 해가 시작되어서 한 주가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세월이 올해는 흘러가는 게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헌재가 2월 말쯤에 지금 탄핵 부분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4월 말쯤에 빠르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 나라를 향후 5년간 끌고 갈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실제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들의 뜻을 받아서 대의민주주의로 정치인과 관료들이 끌고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중들이,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4년마다 국회의원 투표하고 지자체 단체장 투표하는 것,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 투표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뜻을 관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 정권이, 그 사람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모두가 다 청렴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고 공직을 맡았을 건데 정말 부패를 척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패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중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도 당신이 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과 정반대로 해도, 자기가 했던 약속을 뒤집고 부패의 앞잡이가 돼도 그를 끄집어내릴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예외적으로 그런 위치에 놓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특권 계급화되고 초엘리트화되면서 이 돈, 자본을 소유한 계층과 같이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는 대중에게서 받아가고 놀기는 돈 많은 사람들과 노는 것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초상류층의 일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걸 정경유착이라고도 하고, 이 관료적 정치의 병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대중의 뜻에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회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방법들 외에는 그걸 자신의 뜻을 관철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선이 원래는 12월 달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로 5월 달이나 4월 달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는 당겨진 대선은 그 시간을 매우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식으로 탄핵 인용이 되기 전에는 대선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사실상 유사 대선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이번 1월 달부터 준비 딱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혼자서 뛰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검찰, 경찰, 국정원의 권력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선포하겠다, 노무현 정부 때 못 고친 게 아니다, 공수처도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국민과 소통을 내세우면서 광화문 아마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 말이든 다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 출신 성분이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나 말을 하는 방식이나 형식이나 내용에서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열화 같은 노사모, 노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서민 대중은 그를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서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는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몸은 재벌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삼성공화국이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삼성의 개혁을 특별히 지켜보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하라. 그는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부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 못한 것인가, 특히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문재인 정권은 삼성공화국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낱말하듯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삼성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책임 회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자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예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자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정당의 공적인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대선 구도를 친문 대 비문으로 놓고 비문들의 개헌 야합을 비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부의 국민의 지원을 받는 그런 연구원에서 사적인 대선 어떤 전략을 발표한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공당의 선출도 있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상정하다시피 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도 별로 없는 것이 오늘날 현 야당의 현실입니다. 대선이 거의 다 된 사람이니 비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냥 침묵을 지키자. 자, 비문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이는 김부겸 의원조차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당의 내부의 어떤 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자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김부겸 의원이 누가 꼴보기 싫어 모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문연대를 반대하면서 야 3당이 공동개헌안을 만들고 자기 연립정부로 운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본질이 뭐냐? 저는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돈과 부패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감한 개혁들도 할 수 있고 역사에 남을 인물도 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돈과 부패에 관한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서 저렇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보와 경제가 대한민국 헌정 70년사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정당들은 갈라져 있고 그것도 안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보수가 스스로 집권하기를 포기하고 개헌을 내세우면서 야당의 일각과 손을 잡아서 마치 반기문 하나를 구세주처럼 생각하면서 반기문이 자신들의 재집권을 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야권의 유력 후보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는 보수의 논객들과 아스팔트 보수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과거에는 보수 진영이 지형에 있어서 한 6대4로 유리해서 진보라는 사람들, 좌파라는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진보라는 사람들이 6쯤 되고 보수가 4쯤 됐다, 역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댓글로 네가 그 말에서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네 방송 안 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은 제 방송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도 저를 비판할 자유가 있듯이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사회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보고 공직을 주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최소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두 당의 지지율을 합쳐본들 30%가 됩니까? 자, 국민의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보십시오.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는지요. 55%에서 60% 사이 나올 겁니다.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과 안철수와 박원순과 안희정과 기타 등등 합치면 한 55에서 60 나갈 겁니다. 지금 반기문 플러스 유승민부터 합쳐봤자 30%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이요, 55대 30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51대 49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려면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상대측에 대한 정확한 공격이 있어야 되고 현재 이 사태가 초래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단을 하고 손 뗄 것은 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전체를 끌고 자신의 탄핵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이루어진 심리에서 박 대통령은 방어 전략이 법의 이치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중립성의 문제를 걸고 있고요. 자신의 핵심 신복들은 참여를 시키지, 정인으로서 참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변호사는 예수도 군중재판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중들을, 어리석은 군중들이 모여서 든 촛불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올려졌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촛불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박 대통령조차도 태블릿 PC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고 북한에서 이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탄핵 심판의 의도적인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시위 주동은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자, 이러면서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거리에 아스팔트 보수 대중들을 결집시키면서 점점 시간이 대선으로 다가올수록 본인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면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설사 거기서 탄핵이 되어서 집을 가더라도 본인은 좌파들의 우파 공격에 의한 희생양으로 본인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헌재의 재판관들 2명이 이렇게 임기가 다 되어서 집에 가면 7명이 남기 때문에 7명 중에서 2명만 거부하면 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시간 끌기 싸움도 하고 있고, 시간을 끌면서 보수 세력의 자신에 대한 지지가
한 20% 정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싸울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수의 논객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논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들이 단순히 종북 문재인한테 권력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점이 박근혜 살린다에 있지 문재인의 종북을 하고 규정함으로써 문재인이 과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안보에서 그걸 파헤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너네들은 어디를 가도 종북이라는 종북 척결 하나만 갖고 먹고 산다라는 한마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서 문재인을 꺾겠다.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비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을 꺾으려면 과거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의 본질을 회부해야 되고요. 그들은 과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이끈 삼성과 같은 재벌로부터 자유로웠는가? 그래서 노무현 정권도 삼성공화국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재벌이나 정경련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혹시 문재인 될 줄 모르는데 그걸 검증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공연히 나중에 화를 입을라. 또 돈도 대주고 여러가지 친하게 지내고 신세진 사람들이 재벌이고 그들이 만든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데 그들을 비판하면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비판하다가는 내가 고립될라. 센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자고 다들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나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박근혜 살리자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농객은 다 어디 갔고 단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요즘 문재인 검증하자고 나서는 사람 저 황장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검증해서 죽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건너뛰어서 대통령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길을 가로막고 그에게 안보와 재벌 위주의 경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노무현으로부터 얼마나 바뀌었는가? 과연 당신이 노무현과 차별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대답하기 전에 당신을 대통령 자리로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혼자서 이래 떠들면 중국의 천안문 시위 때 탱크 앞에서 한 시민이 탱크를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이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박근혜 살리기로 몰려가면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은 누가 막나? 왜 전부 어려운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손쉬운 문제로 가면서 애국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까? 저보고 그러면서 문재인한테 붙어먹는다? 박지원한테 붙어먹는다. 이런 엄해를 하는 것입니다. 엄해해도 좋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시간이 가면 다 검증이 되겠죠. 제가 이번에 절대로 누구한테 붙어먹지도 않고 보수 진영에서 후보라는 사람들조차도 시원찮은 놈이면 제가 검증을 할 겁니다. 좌파에서 시원찮은 놈이 있다면 그것도 검증할 겁니다. 절대로 그냥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길목을 혼자 지키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나와서 정말 센 사람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